이슈 살펴보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좀 다뤄볼 텐데요. 내용 하나씩 좀 들여다보시죠. 개장하기 전이었습니다. 8시 30분 구간 정도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6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원가량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4개 분기 만에 60조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 보이시죠? 휴대폰 부분의 호조가 상당히 좀 이런 호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또 어제는 LG전자가 실적을 내놨죠. 3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서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실 어둡습니다. 영업이익은 34조 9천억 원 정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했을 때 34%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시즌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을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기 때문에 사실 아직 부문별 구체적으로는 나온 바가 없는데요. 어떻게 또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는지 이 각각의 시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토마토의 권한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지금 발표된 내용부터 좀 전달을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29%, 영업이익은 56.18%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2조 원대 초반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부문에서도 업황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 아직 가이던스에서 부문별로는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꼽히나요? 네, 스마트폰 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이 주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5G 폰 비중 확대가 수익성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지난해 글로벌 2위까지 올랐던 화웨이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춤하면서 반사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애플의 아이폰 11 출시 효과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도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좋다 이견이 없죠? 지금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당초 시장의 예상치는 크게 상회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는 반도체 초호황기였기 때문에 그 작년과의 비교가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비교적 무난한 실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반도체 출하량이 기대치보다 더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의 권한나 기자와 함께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어닝 시즌 실적 발표 당일에 징크스가 있죠.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주가가 내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사실 오늘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서 그런지 현재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0.94%, 1% 정도 오르면서 48,2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좀 삼아봐야 될지 관련된 내용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IT 전반적으로 좀 시장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네. 거래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고 그동안 이제 시장을 분석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또 한국 증시가 산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잠정치가 이제 7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7조 원을 조금 밑도는 상황이었고 네. 최근에 한도 7조 초반까지도 예측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게 7조 7천억 정도면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16.7% 정도 늘어난 거니까 삼성전자 실적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좋은 거고요. 또 매출액도 62조 원대로 이제 2분기 대비 이제 10.5% 정도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분기에 6조 원대의 어떤 영업이익 6조 원 정도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7조 7천억 정도니까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크게 좋아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제 강보합 정도 혼주 장세예요. 아마 항상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이제 주가 못 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의 바로미터 격에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그 회사의 실적이라는 부분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이렇게 강보합 정도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래도 플러스권의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양호한 실적이 반영됐는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도 4분기에도 더 좋아질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 부분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스마트폰 사업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호조는 굉장히 유지가 된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반도체 사업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런 어떤 모든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실적 개선 추세가 이런 실적을 실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4분기 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분기 실적과 내년 이후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4분기하고 내년 이후의 실적 전망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해결이 돼서 글로벌 경기가 안정이 되고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스마트폰 업황이 좋아지면서 4분기 내지는 내년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이런 주변 여건들이 긍정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4분기 이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의 반등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현재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4분기 이후에는 이런 미국 증시라든가 미중 무역 전쟁,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내용 결과들을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라든가 실적 추이를 예측하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그림에서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것 외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서 네. 우리가 앞으로의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사점, 힌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이고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경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 격의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에도 이렇게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양화 실적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반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홍콩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3분기에 양화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올해는 하반기 내지는 내년 이후에는 이런 주변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매우 좀 낮죠. 홍콩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만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좀 소강 상태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내년 이후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히 삼성전자는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4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성장세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다가 네.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구간들, 이런 것들도 추세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폼팩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완전히 이제 모양 자체가 바뀌었죠. 폴더블 시장으로.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갤럭시 폴드 2도 이제 나올 것 같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또 스마트폰 새로운 폴더블 폰들이 계속해서 가세하면서 스마트폰 대전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시장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겠죠. 반도체 업황도 이제 하반기 이후 내년에는 이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네. 3분기 실적이 호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업종이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실적 전망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IT 종목이죠. 그쵸. 그래서 IT 종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보시면 뭔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늘 반도체 아니면은 이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좀 그쵸. 주목을 받았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앞으로 3분기 동안에 3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 거고요.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이 팔려서 반도체의 이런 살짝 주춤한 부분을 네. 디스플레이가 메꿔줬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분석을 하는데, 물론 우리에게 아직 수치가 이 부문별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측이긴 합니다만, 지금 반도체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반도체가 그럼 바닥이 나왔을까요? 바닥은 났을 확률이 매우 높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춘 상태고 낸드 가격의 하락세도 어느 정도 멈춘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이제 부분별, 이제 사업 부분별 실적 전망치를 볼 때도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 시장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반도체 쪽은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크게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네. 내년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도 있고 또 중국은 또 이 대선을 앞두고 자기는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좀 마무리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글로벌적인 어떤 금리 인하와 또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폴더블 폰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고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파르게 IT 종목군들이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려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파른 회복보다는 완만한 회복 정도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실적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도 업황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네. 앞으로는 IT 섹터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주도주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네. 밀린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소위 말하는 중후장대 기업들, 이제 조선도 철강이라든가 그렇고 화학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네네. 기존 사업 부분들이 중국 업체들하고 밀려서 계속해서 도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IT 업 섹터들은 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IT권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IT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네.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시장에 한국 증시에 탄탄한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에다가 워낙에 네. 이제 사업 부분들을 규모 자체 캐파가 워낙에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지수의 하반 경직을 이끌어내면서도 네. 앞으로 장세가 살아날 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만 마이크론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발표가 됐듯이 예측을 했듯이 하이닉스의 실적 그 전망치도 그렇게 썩 좋을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도 네. 이제 중요합니다만 3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게 되면 아마 분위기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하고 모바일 쪽을 나눠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워낙에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보는 이런 중소형 부품 소재 장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관련주들 투자 전략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더 봐야 될지
될지 아니면은 갤럭시 관련 시리즈가 잘 팔린다고 하니까 휴대폰 쪽을 봐야 될지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그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단 소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좀 이제 힘든 부분들인데 지금 반도체 쪽은 그 소재,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이 또 부품 업체들이 살아나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투자를 많이 하려면 글로벌 경기가 좀 더 강하게 살아나야 되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도 이제 뭐 그 디램이라든가 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소재주가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은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가야 나중에 투자가 따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엔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실 때는 반도체 장비 소재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주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오히려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마도 이 디램 업황하고 다르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예외적으로 따로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보기엔 지금은 폴더블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폼팩터 완전히 모양 자체가 바뀌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폴더블 쪽의 어떤 그 수혜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들, 뭐 PCB 관련주라든가, 뭐 필름 관련주라든가 이런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뭐 별로 안 좋을 거다,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네. 전반적인 이번 분기 어닝 시즌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는 어떤 수준인가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상장수차들의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일단 아닌데요. 자, 업종으로 잠깐 좀 보시게 네. 되면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제 섹터별로 좀 보시게 되면 네. 이제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업종이 대체로 자동차와 그리고 이제 섬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자,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종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이제 그림을 좀 보고 계신데, 네. 그림을 대체로 보시더라도 맨 위에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올라와 있죠. 네. 1개월만 해도 이 회사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34억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현재로는 356억 정도까지 크게 증가할 정도로 이쪽의 섹터의 실적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한 달 만에 공이 하나 더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선과 그리고 만도 자동차 부품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중국 관련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 카지노. 그리고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이제 5G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하고 LG전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지금 현재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대체로 IT하고 자동차 섹터가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이녹스첨단소재, LG노텍,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LG전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실적 증가세가 좀 많이 나오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모두투어라든가 TA항공,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피해줄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죠. 항공주들과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모두 지금 이제 실적 전망치가 별로 안 좋은 상태고, 네. 이런 가운데 밑으로 이제 LG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일부 이제 현대철 이런 종목들 말 그대로 중후장 대기업들 업황 자체가 아직은 좀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업종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대체로 이제 조금씩은 왔다 갔다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했던 종목들의 실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가 지금 이번 3분기의 특징이에요. 대체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태에서 실적이 이 회사는 좀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날짜가 임박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조선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형태. LG도 네.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실적이 좀 나쁠 거다라고 예측하는 종목들은 모두투어라든가 하나투어, 제주항공 같은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또 시간이 가면서 또 실적 전망치가 더 나빠지는 이런 형태가 네.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흐름은 뭐냐면은 추세적인 흐름이에요. 업황이 살아있는 쪽은 실적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는 것이고 업황이 안 좋은 쪽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업황이 살아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되면 늘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좋다 그래서 사면
선반영이 됐다 네. 이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빠진 경우도 있고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 오를 때 보면은 네. 또 이제 이곳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감안을 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현재 시점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좋다고 하는데 뭐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주가 뭐 올라가 버리고 네. 또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항상 실적 시즌에서는 이미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올라간 종목,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먼저 올라가 있고 네. 안 좋은 종목은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이렇게 시즌부터 포커스는 바로 이제 4분기 실적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분기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네. 그리고 또 그런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데 실적이 3분기에 안 좋게 발표하더라도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오히려 매도 기회로 잡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 위치에서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4분기 이후에 실적과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은 가장 맞는 전략이고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5G, 그다음에 OLED,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IT 섹터, 폴더블 펀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IT 섹터는 이들 4개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요. 네. 조선업황이 괜찮습니다. 조선업황도 지금 많이 괜찮고요. 지금 현재 LNG 추진선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력 차이가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체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자동차 업황도 여전히 신차 효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핵심은 역시 이제 IT 섹터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들은 그동안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 주부터는 5G들 이제 없는 분들은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바닥을 다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OLED, 폴더블 펀드, 반도체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하반기, 4분기 이후 장세를 대비를 지금부터 적절히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제 실적 전망치 높은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